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는 설이 들어 있습니다. 2월은 짧고 그리고 설도 되게 들어 있고 학생들이 졸업을 하거나 또는 취업을 하거나 새 학년에 들어갑니다. 새 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택시기사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장사가 무척 안 되는 날입니다. 집에 설세로 가야죠. 안 간다 하더라도 용돈은 드려야죠. 또 자녀들, 조카들, 등록금 마련, 취업 준비 못하면은 또 안 되니까 졸업하자마자 취업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또 등록금 못지않게 돈이 들어가죠. 지방에서는 서울로 올라가면은 서울에서 대학 다닐 때 못지않게 들어갑니다. 노량진 유명하잖아요. 공무원 준비하는 곳으로. 여기서 이를테면 임용고시를 준비한다. 전주인데요. 전문학원이 없습니다. 전공 또는 뭐 교육학, 면접, 논술 제대로 준비하기가 힘듭니다. 경찰 전문학원이다. 그런 것 시장이 작아서 여기서 열 수가 없습니다. 뭐 이를테면 뭐 구급 공무원이라든가 일반직은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특수로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2월이 힘든 계절입니다. 사실은 금방 지나가고요. 그런데 이 가족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가족은 흡혈귀다. 아니다. 전생의 원수다. 아니다. 연분이다. 가족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렇게 다양성을 띠고 있는, 다면성을 띠고 있는 것이 가족입니다. 그런데 가족은 가정 속에서 살아가는 구성원이죠. 말 그대로 집에 피 붙이죠. 결에 붙이죠. 그런데 오늘날 가정은 사실은 중환자입니다. 거의 요양병원에 누워있는 와상 환자 같은 그런 상황도 많고, 물론 극과 극이죠. 여러 형태인데 사회의 일원을 이루고 있는 이 가족들이 사는 가정, 집들이라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아파트에 살지 말고 뜰이 있는 단독주택에 살아야 되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가족의 실상을 보면 전체 일어나는 살인사건의 약 3분의 1 정도, 30% 이상이 가족 내에서 일어납니다. 슬프게도 그 중에 절반이 훌쩍 넘어서 전체 살인사건의 2할이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무촌지간인데, 촌수도 따질 수 없는 지간인데 이렇게 애증이 같이 섞여 있다 보니까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는 것입니다. 고의정 사건이 있었죠. 아내가 전 남편을 살해한 사건이 그렇게 남자를 경악하게 만든 이유는 이게 매우 이질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건이 없었는데 그것도 극악무도하게 전 남편까지 살해하니까 그 사건이 뉴스가 되는 것이었지, 개가 사람 물으면 뉴스 안 되잖아요. 사람이 개 물었을 때 뉴스가 되는 것이지. 이 선정성, 그 특이성 때문에 그게 부각됐지, 실제로는 살인사건의 이하를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는 사건이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가족 내 사건이 3할인데 그의 3분의 2 이상이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이루고 있는 최소단위 부부간에 이렇게 사랑과 증오가 같이 한 집에 살고 있는 겁니다. 기대하니까 실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가 비교하고 무시하면 남편은 살해하는 수가 있습니다. 아내의 무시를, 비교를 살해에 버금갈 정도로 이해하는 이 남자들, 문제가 있죠. 그런데 최근에 일어난 3년간에 이렇게 부부를 이루기 이전에 교제할 때부터 남자들은 이른바 데이트
살해 또는 교제 살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교제 살인의 98%는 역시 누가? 남자가 여자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뭐 치사라든가 이렇게 산 사람을 아무래도 이렇게 보호할 수 있고 산 사람은 변호사를 사서도 여러 가지 변론도 하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살인이 아니라 그 아랫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죽고 사는 그런 사건도 있는데 그걸 뺀다 하더라도 최근 3년에 일어난 교제 살인의 98%는 남자가 일으켰다고 해요. 남자가. 데이트 폭력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은 뭐 그 경찰차, 순찰차에도 데이트 폭력은 뭐 사랑을 가장한 뭡니다 이렇게 써붙일 정도로 사귀는 과정에서부터 이렇게 살인사건이 많이 일어난다고요. 폭력은 저리 가라 한다니까요. 역시 정답은 나와 있죠. 가족의 이 살벌한 공포 동안이를 사랑의 보금자리로 바꾸려면, 가정을 그렇게 바꾸려면 누가 변해야 된다? 남자가 변해야 한다고 해요. 저도 남자지만 아니 아내가 누구네 아빠는 어쩐데 하면서 비교하니까 참고 또 참아가지고 요즘은 여자들이 잘 안 참는 측면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쩌다가 한번 무시하는 말을 했는데 그렇게 비교와 무시가 사람을 살해할 정도로 남편의 심리 상태가 그렇게 어찌 보면 불안하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자존감이 많이 훼손되고 상실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남자가 변해야 하기도 하지만 오늘날 남자들이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자리하고 있는가, 얼마나 소외된 상태인가, 그리고 남존여비의 이 상태로서 가부장적 자리를 몇천 년 동안 유지해 왔는데 그 기득권 조금 내려놓는 게, 조금 양보하는 게, 조금 여자를 배려하는 게 남자한테는 얼마나 큰 일인가. 바늘만큼 주고도 소만큼 줬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 그런 상태니까 그런 남자를 알아야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변해야 하는데 여자도 오늘날 가족이 처한 상황, 그 중에서도 남자가 처한 상황, 여자 입장에서 남자와 자식이 문제니까 그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이제 시조를 연구했기 때문에 조선시대 여자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구한말,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좀 통시적으로, 그리고 오늘날 공시적으로 보려고는 상황이 있습니다. 교차적으로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교차. 쭉 내려오는 걸로 봐야 되지만 오늘날로 봐야 하는 거예요. 오늘날만 비교해가지고 갑돌이 아빠는 어쩐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욱하는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항상 비교 대상은 어때요? 상향이잖아요. 그럴 때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 수가 있고, 그리고 평소에 쌓인 감정이, 남자는 발로할 수 있는 감정이 뭐 분노뿐이라고 하니까요. 모든 감정을 몰아서, 부정적인 감정을 몰아서 한꺼번에 분노로 배설하니까 그 감정 배설구에 있는 사람은 자칫하면 다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냥 폭력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살벌한 살인사건으로 매듭짓는 수가,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가족살인도 대개는 가족, 이를테면 뭐 그 같이 죽었다는 동반 자살이네, 가족, 이를테면 동반 추락이네,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죠. 거기서도 대체로는 남자가 아내 살해하고 자식을 살해하고 마지막 자기가 살해하고 또 살해 미수에, 그 자살 미수에 그치는 수도 있고 그렇다고요. 역시 거기서도 문제는 남자라는 것을 남자들은 좀 인정할 건 해야 됩니다. 오늘날 가족의 특징을 남자들은 또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첫째로 들 수 있는 게 이질화되어 있고, 그리고 양극화되어 있고 축소화되어 있습니다. 이질화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농경 문화라면, 제가 가족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우리 집 그 초상권 문제 같은 거 발생할까 싶어서 이렇게 반투명지에다 넣었는데, 어머니 그 2009년
교회 권사 취임식 때 찍은 겁니다. 오남 일녀가 있고 그 며느리들이 있고 손자들도 일부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어머니 키 작은 어머니를 옆에 가운데 두고 이렇게 쭉 며느리 자식들로 6남매가 이렇게 찍어서 몇십 명이 찍은 자그마한 사진인데 초상권 문제 발생할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반투명에다 가려가지고 이야기하는 건데, 옛날 집에서 환갑잔치다 또는 뭐 칠순잔치다, 가족 무슨 행사가 있으면 이렇게 찍잖아요. 그런 가족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농경시대에 되게 그 논밭을 물려받아 가지고 농사짓던 그런 시대가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는 것이나 같은 배경에서 자랐지만, 비슷한 배경에서 자랐지만 가치관과 직업과 공간이 다르다고요. 그래서 이질화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강남 좌파, 어떤 사람은 강북 서파, 이렇게 저렇게 나눠져 있다고요. 이질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옛날 형제들처럼 무슨 말 하나 꺼냈다면 금방 말이 통하는 게 아니라 말을 못 알아듣는 수도 있어요. 요즘에는 나이가 좀만 떨어지면 더욱더 그럴 수가 있고, 형제 간에도 사는 것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만나는 게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면, 그리고 양극화되어 있어요. 재산도 형제 간에도 뭐 몇천만 원도 없는 사람 있는가 하면 몇억 있는 사람도 있고 몇십억 있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10배, 몇십 배 차이가 나는 수가 있어요. 학력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의사가 되는데 어떤 자녀는 문제가 되는 수도 있잖아요. 어느 집에나 문제 삼촌은 있고 문제 조카는 있어요. 하나는. 왜? 전부 다 이렇게 견주어서 이야기를 하면 그래도 빠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양극화된 데에서는 그런 사람이 생기는데, 그런 사람에 대한 이 가족 공동체의 뭐랄까요, 이해와 배려가 없다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양극화되어 있다. 축소화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혼 요즘은 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비혼녀, 비혼남이 있잖아요. 아예 결혼 안 해 나는.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녀를 몇 두면은 한 명에서 가족이 한 100명까지 이룰 수가 있는 거죠. 이대로 내려가더라도. 아까 사진 3대까지 봤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축소된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 6남매잖아요. 6남매. 그래서 제가 할머니 둘을 모시는 걸 봤는데, 아버지까지 살아계셨을 때는 18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는 어떻겠어요? 10명 이상이 항상 들끓었다고요. 그러니까 쌀을 뭐 하루에 몇 대씩 했어야 할 거예요. 아마 지금은 그 몇 대 가지면은 한 달 먹을 거예요. 우리 집도 둘 사니까. 되게 뭐 자녀들 이렇게 고등학교 넘어서 취업하고 대학교 가고 그러면 그러잖아요. 극히 축소됐어요. 지금은. 옛날 제가 5, 8년 겠던데 우리 또래만 해도 대부분 형제가 3명 이상은 거의 됐어요. 근데 지금은 뭐 하나 둔 자는 많잖아요. 둘이고 많아야 셋이잖아요. 이렇게 다른 여러 특징도 있지만 형제끼리 이질화돼 있고, 그리고 양극화돼 가지고 극과 극이 재산도 뭐 자녀도 취미도 여러 가지 차원에서 서로 벌어져 있어요. 같은 당대에 태어난 형제들도. 그리고 매우 작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한둘이 있다 보니까 이게 뭐 돌아서면 남남되기가 매우 쉽죠. 왜냐하면 자녀가 거물못 역할을 하고 이 본드 역할을 하는데, 그런 풀 역할을, 중매 역할을, 매개 역할을, 총매 역할을 제대로 하기가 힘든 상황이란 이야기죠. 자녀가 한둘이니까. 가볍잖아요. 옛날보다는 훨씬. 옛날에는 어때요? 자녀 때문에 못 헤어졌죠. 자녀 때문에 죽을 때도 눈 못 감았죠. 왜냐하면 자녀들을 내대 낳고 다 여우지 못하고 혼인을 못 시키고 세상을 뜨는 수도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이 정보화 시대에 이런 양극화되어 있고 축소화되어 있고 이질화되어 있는 가족들이, 부모 형제들이 이게 잘 뭐랄까요, 정보를 활용하면 매우 이렇게 친밀해질 수 있는데, 잘못 활용하면 갈등을
재생산할 수 있는 거죠. 소통이 불통을 지나서 먹통이 되는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도 이제 50호 정도 되는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집안에 보면 형제들 간에 몇 년간 외면하고 산다든가 거래를 안 한다든가, 누구는 며칠 날 와서 성묘하고 누구는 며칠 날 와서 성묘하는데, 그 누구누구 외면하는 사람 중에 그래도 괜찮은 사람은 우리 동생 여기 왔다 갔어요, 우리 형님 여기 산소하고 갔어요, 물어보고 묘라도 자기 돈 내가지고 이렇게 벌초라도 신경 쓰고 잡초 있으면 제초제 같은 거라도 이렇게 뿌리게 시골 사람들에게 관리하도록 부탁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은 잘 살아도 또 외면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묘 와서 동네 사람들에게 동생 소식을 물어서 그래도 형제라 외면하고는 살지만 이 궁금증을 동네 사람한테라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예 동네 사람한테 입도 열지 않고 마음의 문을 콱 닫아버린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동네에는 이제 대개 사촌이라든가 육촌이라든가 아니면 동네에 오면은 어찌됐든 동네 사람들은 누가 오고 누가 안 오고 또 그런 거 신경 쓰는 사람들이 있고 금방 알거든요. 차 가지고 오니까 되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소통이 정보를 통해서 잘 통해서 갈등 해소되는 수도 있는가 하면 이 정보화 시대, 이 첨단의 시대, 이 300몇 명밖에 안 되는 유튜브도 미국에서 보는 사람도 몇 명이 있더라고요. 그런 이 시대에 지구 저 반대편에서도 우리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시대에 피를 같이 나눈 형제들도 그런 수가 있어요. 남들이 봐도 매우 안 좋은 거죠. 어찌됐든. 그러면 누군가는 이게 풀어야 되는데 둘 다 똑같으니까 못 푸는 거죠. 저는 이제 정형기고 하동 정씨입니다. 하동 정씨 미령 박씨하고 살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동 정씨. 이게 족보라는 겁니다. 예. 하동 정씨, 문성공파, 보 그렇게 했네요. 이런 족보를 연구하는 사람을 또 보학자 그럽니다. 문성공이라면 세종 때, 세조 때도 그랬죠. 세조 이쪽으로 가면서 영의정 지냈던 정인지, 아무튼 우리 중시조도 그냥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등한 차원에서. 그래서 제가 또 문재인 한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 문성공 파인데 이게 이제 파의 족보는 또 파보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승본에 파본에 여러 가지 이야기 있는데 제가 옛날 사람이고 옛날 공부를 했고 그리고 족보를 한번 들고 와봤는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다른 사람이니까 자 있고 아들이란 얘기죠. 여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아들 밑으로 한 명이 있어요. 근데 여가 있네요. 그리고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대가 끊겼다 그랬는데 족보에서는 요즘 별로 따지진 않지만 그 이름 보면 덕자, 복자, 순자, 덕과 복 매우 좋아했네요. 가장 좋은 자로 썼습니다. 여러분들 영재, 수재, 준재, 지혜, 실기 이름 얼마나 좋게 줬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여자를 썼지만 여자는 이제 저쪽으로 간 거예요. 배 해가지고 누구 나오네요. 여기 보니까 평산 신씨 누구누구 그리고 경주 김씨 누구누구한테 시집 갔다 그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그쪽에 나오겠죠. 여자가 족보에 안 나온다는 그 이야기는 족보에 나오지만 대를 남자로 있다 보니까 이제 27, 28 그다음 제가 29인데 여기 29호니까 기자 나오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에 18만밖에 안 되지만 하동정 씨는 경주정 씨나 동래정 씨도 이 학렬이 비슷하게 돌아가는 측면이 있어요. 기자를 쓰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이제 한 50만 안팎 그러는데 해주정 씨는 더 몇만밖에 안 되고 정 씨도 이제 여러 정 씨가 있잖아요. 우리 쪽에서 지금 유명한 사람이 여기 현대 쪽이죠. 정주영 이쪽이 그래요. 우리 몇 명 안 되지만 18만밖에 안 되지만 대단한 이 기업가가 나왔죠. 그것저것 떠나서 사실은
족보에 위대한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 집 가문 우습게 보지 마라. 명문거족이다. 벌족이다. 그럴 건 없습니다. 아무튼 족보를 볼 줄이라도 알고 내 이름은 어디에 나와 있는가, 또 족보에 어떻게 기록하는가, 이렇게 이름하고 몇째, 그 다음에 언제 태어나고 그 짝이 누구고 자녀는 누군가, 그런 정도 써주는 겁니다. 요즘은 이제 신식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뭐 직업까지도 뭐 써주고 그런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벼슬 중심으로 썼지만 지금이야 이제 뭐 벼슬 외에도 이 사적 측면, 공적인 측면이 아니라 사적 측면도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써주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옛날 꼰대처럼 무슨 족보 이야기냐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어떤 그 기록으로, 이름으로 남기는 하는구나. 이름 참, 저도 형기지만 이름은 형 하나뿐인 겁니다. 형통할 형. 이게 제 이름입니다. 기는 학렬이고 정은 성이니까요. 그 많은 글자 중에 이걸 하나 쓴 거거든요. 제가 오남일래 장남인데 아버지 어머니가 장남 태어난 사람에게 이 형통, 만사 형통하라고 형자를 써줬나 봐요. 그렇게 살으란 이야기죠. 가족들이 이렇게 문제가 많고 가정이 이렇게 충환자인데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배려를 해야 됩니다. 형제간에. 돈 벌려고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집 살려고 태어난 건 아니잖아. 이번에 돈 얼마 뭐 집에 올랐다. 주식이 얼마나 올랐다. 뭐 망했다. 골프 치는데 어쩐다. 소통할 수 없는 주제를 꺼내가지고 위화감 갖게, 그렇잖아도 그쪽에 민감한데 왜 취업을 이렇게 못해? 너는 왜 또 대학에 떨어졌냐? 안 가르려고 하잖아요. 사실은 그런 말 듣고도 담대해야 됩니다. 생애 주기에 그런 거 물어보는 거니까 그런 건 인사로 그냥 그렇게 관심은 없지만 1년에 한 번이니까 물어보는구나. 그렇지, 재산관계가 또 뭐 이렇게 변했는가 보구나. 그러나 이제 아까도 했듯이 양극화된 데에서 할 얘기가 있고 안 할 얘기가 있고 그런 것이죠. 역지사지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뭐 얼마 도시락 2, 3만 원짜리 먹는다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편의점 도시락 4, 5천 원짜리 먹는다고 어땠습니까? 뭐 들어가는 게 그렇게 문제입니까? 나오는 게 문제입니다. 나는 그 장관, 그래서 그런 장관 인간 그렇게 안 좋게 봅니다. 무슨 몇만 원짜리 밥 먹는 게 중요합니까? 입이 고급이어야 되지. 속이 고급이어야 되지. 입에서 나오는 거, 속에서 나오는 것이 중요하지. 들어가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비슷해요. 우리 마음 편하게. 남한테 욕 안 먹으면서 싸구려 먹어도 아무렇잖아요. 정주영처럼 떨어진 옷 입고 골프장에 나가도, 떨어진 신발 신고 나가도 아무렇지 않아요. 원래 신발 살 줄 모르고 옷 살 줄 모르니까 어릴 때 그렇게 커가지고 그게 체질화 돼서 그냥 부끄러운 줄 모르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자기 몸이 최고의 브랜드인데, 최고의 상표인데, 자기 몸이 최고면은 뭐 어지간한 재료로 만든 도시락 괜찮아요. 그래서 부자라는 거는 이를테면 몇십억 깔고 앉아 있으면 자식 좀 튼튼할 수 있고 노후 든든할 수는 있죠. 너무 가난하면 노후도 걱정되고 자식도 걱정되죠. 너무 가난하지는 않아야 되죠. 그러나 열심히 했는데도 가난할 수가 있는 거고, 열심히 안 했는데도 또 부자 되는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좀 손해를 봐야 됩니다. 크게 생각해야 됩니다. 저도 2년 전에 그 어머니 큰 수술해가지고 기천 들어갔는데 실손보험도 없어요. 안 들었죠 뭐. 그런데 어떻게 했나? 형제들 십시일반 형편 따라, 그리고 아들, 손자, 며느리까지 합세해서 냈습니다. 그렇게 해결하는 거죠. 어려우면 환난상혈 그랬잖아요.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죠. 뭐. 그렇잖아요.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낸다고 살림이 기울 정도가 아니라면 형편 따라서 그렇게 꺼나가는 거죠. 그리고 또 형편 되면 또 역시 손해보며 사는 거고요. 그런데 줄 생각을 해야 되지, 받을 생각만은 하고, 내 공로가 이렇게 큰데 우리 집안에서 내가 이렇게 많이 기여를 했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는 오는 게 없어? 왜 성과는 이래? 신상빌벌을 가지고 집안에서, 재산 가지고 집안에서, 기여 가지고 집안에서 싸우면 돌붙여도 돌아앉아요. 씨앗 싸움만이 아니라 형제 싸움에도. 그러니까 어떤 그
제가 가문의식 옛날 조선시대 그런 걸 가지고 살라는 게 아니라 너무 파편화된 사람처럼 이질화된 데에서 그냥 칼날을 세우고 살 건 아니고, 아, 우리 집안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리고 나는 적어도 우리 집안에서 뭐 위대한 그런 사람들 팔아먹을 건 아니지만 우리 집안 내가 이미지 훼손은 안 해야겠다. 우리 아버지 얼굴에 멋칠은 안 해야 되겠다. 내 형제, 나 때문에 부담돼 가지고 항상 부모가 걱정하게 만들지는 않아야 되겠다. 그럼 적어도 본전 인생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죠. 제가 인생 성형가니까 하는 말입니다. 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가지고, 아, 나도 부자면 뭐 이렇게 주는데 그렇게 안 주고 안 썼고 그러기 때문에 부자 된 측면입니다. 부자들 저는 존경합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의 돈을 그냥 공돈으로, 나라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참 시원찮다 보니까 나라에서 이렇게 기대 살고 형제들한테 도움도 받고 그런데 참 이거 낯이 없다. 그런 의식을 가지길 바랍니다. 서로 그런 의식을 가지면 상극하지 않습니다. 상생합니다. 선볼 때 정치가 가지고 철학관 가지고 성명관 가지고 그거 본다고 상생되는 게 아니다. 이름 고친다고. 상생은 마음을 그렇게 먹어야 되는 것이고, 되도록 내가 선불하겠다. 내가 손해보겠다. 내가 먼저 배려하겠다. 내가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내가 분란을 일으킬 소지는, 그런 언행은 조심하겠다. 그렇게 할 때 집안이 조용합니다. 왜 명절 증후군을 앓고 명절 끝에 이혼 얘기가 많아지고, 명절 끝에 가족 그 4명, 3명밖에 안 되는, 많아야 5명밖에 안 되는 그 가족이 으르렁거립니까? 그건 자녀 교육에 치명타입니다. 안 좋습니다. 뭐니 해도 제가 얘기했죠. 이 가부장권을 독재적으로 행사하면 안 됩니다. 남존여비 거기에 편승해가지고 지금도 남자니까 뭐 어쩐다 하면 안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정에 이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의 95% 이상은 남자입니다. 가정을 이루기도 전에 여자하고 사귈 때부터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남자들 고깝게 듣지 말고 현실,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좀 내려놓고, 아직 뭐 저도 사이비 페미니스트들한테 관심 많습니다. 그들한테 불만 많습니다. 자기 뭐 출산하고 육아하고 살림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남자에 대해서 그들의 태도, 그들이 지금 국회에도 들어가 있고 그러는데, 그들 정말 이 위안부 팔아서, 뭐 소년 가장 팔아서, 여자 팔아서, 여성단체 팔아가지고 자기 일신의 영광을 취하는 사람을 많은데, 그 사람들 이야기는 그만두고 제가 냉정하게 비교적 객관적으로 하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남자가 조금 참으면, 손해보면, 양보하면 명절이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욱 하지 말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자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살았지 하는 걸 좀만 이해하면 아내도 조금 예뻐 보일 겁니다. 괜찮아 보일 겁니다. 비교하는 말도, 무시하는 말도 참을 수 있는 그런 인내력이 생길 겁니다. 그러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은 가족이 흡혈귀가 아니다. 전 세계 원수가 자식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다. 천생연분을 만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질화된 사람을, 양극화된 사람을, 축소화된 그 집에서 자란 사람을 내가 만나는 것이다. 그러니 옛날 사람보다도 훨씬 더 참아야 된다. 그런데 안 참아요. 만들어진 사람이 만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 가야 된다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기 바랍니다. 제가 잘 못해서 하는 이야기니까 할인해서 들으십시오. 감사합니다.